자, 우리 볼 것은요. 페이지가 134페이지이고요. 섹션 6번에서의 그리기 도구 서식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예제를 불러오셔야겠죠? 자, 예제를 섹션 6번으로 불러오시고요. 챕터 2번에서의 6번 문제입니다. 자, Q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요. 자, 몇 개의 선별을 좀 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Q1번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1번에 보시면 별과 해 도형이 수직으로 가운데 오게끔 만들라고 되어 있었죠. 자, 말뜻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수평은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상태를 맞추는 거잖아요. 먼저 맞춰볼게요. 해와 별입니다. 선택하시고, 원래 실무에서 이용하셨을 때에는 Shift 키를 이용해 주어서 또 한 개를 누르시면 되었지만, 우리 시험 때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감싸주시는 거예요. 감싸줬었을 때의 예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있는 내용에서 두 개에 있는 것을 수직으로 가운데에 오게끔 정렬하랍니다.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디 오겠습니까? 상단 위에 보시면 상단 위에 보시면은 서식 메뉴에서 서식까지 안 가도 되죠? 자, 상단 메뉴에서의 우리 정렬에 들어가시면요. 맞춤이 있을 거예요. 자, 맞춤면에 와 주시면요. 여기에서 있는 내용들 좀 올라가 보면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문제는 중간일까요? 가운데일까요? 가운데로 되어져 있겠죠. 그쵸? 가운데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어놔서 그런지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방을 다시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으니까 제 비밀번호를 걸어 놓을게요. 반갑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을 하셨을 때 있잖아요. 비대면 수업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알림을 켜두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수업을 참여하셨을 때는 알림을 꺼두시는 것이 편하실 거예요. 제 실수입니다. 다시 만들게요, 제가요. 같은 이름을 만들어 볼까요? 똑같은 이름으로요. 조금 다르게 들어올 것 같은데요. 비밀번호가 어디 갔죠?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비밀번호가 어디 있죠? 분명히 있었는데요, 얘가. 검색 허용하지 않을 거고. 혹시 좀 알려주실 분 안 계십니까? 비밀번호 걸어주는 방법, 환경 설정이 있나요?
제가 저분을 보내버리겠습니다. 내보내기 하고요. 오픈 채팅 검색을 허용을 풀어버리고 인원수 제한을 저희 딱 10명 단위네요. 참여 코드가 있네요. 1, 2, 3, 4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SC 1, 2, 3, 4. 넣었는데 왜 안 되지? 네,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와 계시죠? 네. 혹시 다시 참여하시려 하시면 SC1234입니다. 신촌의 SC입니다. 에서의 1, 2, 3, 4입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는 수식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이 모양이요. 수평과 수직의 그 가운데와 중간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명확히 보신다면은 이 사항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Q2번의 문제에 보시면 4번의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4번 갈게요. 자, 가서 자, 구름 모양에다가 자, 뭘 넣어줍니까? 보통 효과의 주황, 강조 3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구름 모양 도형을 누르시면요. 상단 메뉴에 서식 메뉴가 존재합니다. 메뉴에 오시면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도형 스타일이죠. 스타일은요.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펼쳐보기를 쿡 누르시면 여러 가지의 만들어진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골라오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어느 것은 뭡니까? 색 채우기 주황, 죄송합니다. 보통 효과의 주황이고요. 강조 3번입니다. 주황이니까 이쪽 계열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를 1초씩만 머물러 보시면 문제가 지원하고자 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효과 2니까 아마도 요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효과 주황의 강조 3이 바로 요거였네요. 찾아보세요. 마우스 포인터를 1초만 머물러 보세요. 정확한 문제에 대한 지시된 사항의 선택 메뉴를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쿡 누르시면 해당 스타일의 모양을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넘어갑니다. 4번 넘어갑니다. 5번 해보실게요. 자, 5번에 있는 슬라이드 문서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이죠. 2번에 가주면 마치 하트 모양이 클로버 모양처럼 4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하트 도형의 그룹을 묶으시오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하트 모양의 4개를 선택해 주시고요. 끌리기로 하시겠죠. 끌리기로요. 하신 다음에 정상적인 문제 풀이는 마우스 우클릭, 에서의 그룹화, 에서의 그룹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이 그룹은 아무 때나 묶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묶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같은 종류의 그림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도형을 넣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뭉칠 때 이용하시는 거겠죠.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의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5번에 갑니다. 5번 슬라이드 가볼게요. 5번 슬라이드. 에서의 크기가 2배가 될 수 있게끔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크기는 어디 있나요? 여기에 있죠. 근데 우리는 눈으로 알 수 있어요. 2배니까 높이는 6 넣어주면 되겠죠. 2.91이니까 얼마이겠습니까? 한
되겠죠, 그렇죠? 될 텐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옵션 단추를 클릭해 볼게요. 돼 있죠? 뭐 오른쪽에 여러분들 옵션 창이 뜹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 높이와 너비가 보이실 거예요. 현재가 100%인 상태 그대로입니다. 2배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얼마를 넣어주면 될까요? 200을 넣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이 되어져 있는 체크된 상태였다면 한 개만 200으로 하시면 알아서 나머지도 바뀌겠죠? 이것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6번 문제 보시면 크기가 2배가 될 수 있게끔 정해주시고 이때 도형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유지해 주어라. 이 말은 뭘까요? 아래에 체킹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 말 뜻이었을 겁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다 풀었잖아요. 지금 문제가 지금 몇 개 나왔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한 많으면 2줄 문제가 한 문제 형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아니면 한 줄 형태만 하나의 문제 나왔을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은 이 단락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 유형들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에서의 문제 다 끝마쳤습니다. 아까 기억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끝마치고 다음에 있는 완료를 누른 다음에 다음 문제를 가려면 그냥 가지 말라 했었어요. 뭐를 했었습니까? 첫 번째 1번 선택되어져 있는 개체는 해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을 눌러주어서 해제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우리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이 창 메뉴가 원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감점사항이 말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 줘야겠죠? X 눌러서 원 상태로 복귀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설마 이거 안 했다고 감점 주면 쳐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자, 이어서 갑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4번의 문제를 보시면 구름 도형이 나와 있답니다. 가볼까요? 자, 4번 슬라이드에 왔습니다. 구름 도형이 보여요. 그런데 새로운 타원의 형태를 넣어줘라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형을 타원으로 변경 수정해 주어라 말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우리는 실무 때 어떻게 하죠? 이게 지워요. 그 다음에 삽입이나 어디 가주어서 타원의 원형을 동그라미 형태 말하는 것이겠죠. 넣어주면 되거든요. 한데 이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메뉴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냐? 자 보세요. 구름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상단 메뉴에 보시면 도형 눌렀을 때 도형 도구 메뉴였던 서식이 보입니다. 서식을 눌러보시면 왼쪽에 뭐가 있나요? 도형 편집이 있어요. 편집에 가시면 모양 변경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셔서 현재 구름 모양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타원 뭘까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에 있는 것이 타원이에요. 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타고 갔습니까가 중요한 거죠. 여기에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오피스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메뉴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받는 것이 모스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모스 자격증을 따시면 자격에 대한 상에서는 입증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은 MS에서 만들었던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들을 잘 다루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잘 다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에 대한 능력은 뭐냐면 실제로 그 프로그램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의 각종 내용에 대한 기능들을 잘 알고 있습니까를 묻는 시험인 것이 사실은 정확한 모스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6주라는 기능을 이용해 주어서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았는데 근데 웬만큼의 기능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실무에 가서 내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거 공부 마치시고 난 다음에 좋은 자격증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우리나라 자격증이죠. 허말 자격증 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했던 1급 수준까지는 안 됩니다. 한 2급 정도에서의 엑셀 시험은 보실 수 있어요.
함수만 좀 추가하시면요. 두 번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 연령대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컴퓨터 교실 방과 후 있지 않았었어요. 그쵸? 그때 뭐 있었어요? ITQ 있었죠. 그 ITQ 시험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그 자격증의 내용에 비해서 조금 격화된 상태라고 좀 저평가됐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시험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ITQ하고 GTQ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 오는 학생들 대부분 다 보면 ITQ 시험 때 80%는 다 초등학생이에요.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건 초등학생이 따는 자격증 아니야? 라고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ITQ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ITQ 시험은요. 지금 얘네처럼 예시를 제공하는 게 단 1도 없어요. 처음서부터 입력부터 시작해서 모양 서식 변경, 거기에 함수 내용 추가, 뭐 수식 추가, 각종 내용들을 다 만드는 게 ITQ 시험의 본질입니다. ITQ 시험을 따갖고 왔다는 말뜻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해본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모스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기능들은 소개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알고 있다. 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후에 우리 모스 시험을 다 본 다음에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쪽 분야에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서의 1번이 ITQ. 이 ITQ도 모스처럼 필기시험이 없어요. 하기 때문에 좋고요. 좀 더 욕심내실 분들은 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걔는 필기시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기출문제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실기시험을 3가지 시험 봅니다.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 제일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액세스로 시험 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 내용 정도이면 웬만큼은 다 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좀 더 발전된 자격증들을 한 번쯤 더 공부하시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자격증입니다. 하지만 모스를 통해 줘서 완벽한 문서 만든다? 이건 좀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던 OA 실무에 쓰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실습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소개를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의 문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부분적인 내용만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따셔야죠, 우리가요. 자, 그런 내용에서의 이런 메뉴는 많이 쓰이지 않지만 기능들을 많이 알고서 정확한 경로를 찍어줘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어갑니다. 여기에서의 페이지는 135페이지. 자, 8번 문제는 안 할 거예요. 안 하시고요. 섹션 7번에 있는 문제로 갑니다. 자, 먼저 열기로 불러온다면 7번입니다. 자, 7번에 있는 내용의 편집에 가보시면요. 어디에 있는 거냐? 홈이라고 하는 탭 메뉴 제일 오른쪽에 찾기와 바꾸기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눌러볼까요, 우리요? 찾기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찾기를 클릭해보세요. 눌러보시면 어떤 글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 중에서의 찾고자 하는 글자를 넣어주어서 빠르게 검색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세부 띄고 일정 넣어볼까요? 한 다음에 다음 찾기를 뿅 누르시면 찾는 곳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요. 또 다음 누르시면 또 보여줄 거고요. 한 개밖에 없었네요. 이게 찾기입니다. 그럼 네, 닫기 누르시고요. 종료하신 다음에 바꾸기라고 하는 메뉴를 가볼게요. 한 다음에 뭘 할 것이냐? 찾을 내용에다가 도우미 넣어보시고요. 다음에 바꿀 내용에다가 보조교사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뿅 누르시면 몇 개랍니까? 3개의 항목을 찾았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확인. 누르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찾았던 3군데의 도움이라는 글자는요. 보조교사라고 바뀌었을 거예요. 몇 번이요? 3번 바뀌었을 겁니다. 이 기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혹여 모릅니다. 시험 문제에서의 바꾸기나 찾기 썼을 때 옵션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영문 넣었을 때에 아까 제가 암호 넣을 때 보시면 대문자와 소문자를 다르게 인식한다면서요. 마찬가지로 찾기 썼을 때 대소문자 구분을 지어서 찾기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었던 홈 탭에 대한 사항들을 다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사실 홈 리본 메뉴에서는요, 크게 어려운 사항들은 많이 없고요. 실무 때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써왔던 과정이다 보니까 크게 설명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삽입도 아마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일 텐데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36페이지입니다. 136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열려있는 모든 파일은 다 종료해 버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새로운 문서 열게요. 이번엔 챕터 5번입니다. 챕터 3번입니다. 3번까지가 제일 많아요. 나머지는 굉장히 문제수가 적습니다. 챕터 3번에서의 섹션 1번 문서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 한번 해볼게요. 상단 메뉴의 삽입 탭을 클릭해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새 슬라이드입니다.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아까요?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려고 했었을 때에 레이아웃이 포함된 형태를 넣어줍니다. 앞에 본 거와 동일합니다. 즉, 시험 문제에서는요, 삽입 탭에서의 이용하세요, 홈 탭 이용하세요, 안 나와요. 새 슬라이드에서의 제목 및 내용이라는 것을 추가하세요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해도 괜찮고 홈 탭에서의 여기에서 해도 괜찮고 문제가 없어요. 또 것이거든요. 자, 다음에 표를 넣어줍니다. 표의 줄수와 열수를 이용해서 행과 열수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나와 있을 거고요. 다음에 그림은 뭘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형태를 불러올 때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시험 잘 나온 것은 예입니다. 사진 앨범이라는 것이에요. 의미 한 가지 소개하면요. 요즘은 이 시대 좀 지났어요. 다시 복고풍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옛날에 이거 혹시 아십니까? 싸이월드라고 혹시 아시는 수도 있어요. 이 싸이월드 때에 같이 동반 상승이 바로 뭐냐면요. 디지털 카메라가 그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 카메라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쓸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때는 핸드폰 카메라가 거의 뭐 좋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디카이였는데 찍어놨으면 인화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인화하기 위해서 옛날에 온라인 사이트 보시면요. 한 50장짜리 이미지를 업로드해주면은 걔를 알아서 앨범의 형태로 인화를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스프링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사진 앨범이라는 것이에요. 해서 사진과 이미지 형태가 여러 개 있다면 걔를 A4 용지에다가 배치를 어떻게 해가지고서 한 방에 앨범처럼 출력해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음에 도형은 아까 본 거 똑같죠? 그 다음에 오른쪽 차트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 대한 모양들 넣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바로 뭐냐 하면 얘입니다. 하이퍼링크예요. 하이퍼링크는요,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상에 보시면 어느 글자나 이미지 위치했을 때에 손가락 모양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누르면 연결되어지죠. 어디로요? 그쵸? 이런 연결짓는 기능이 있는 것이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 나오는 것인데, 이는요, 10장짜리의 문서였다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반복되어진 글이 있어요. 페이지 번호가 매번 아래에 온답니다. 우리 회사의 로고가 매번 오른쪽 위에 나온답니다. 이런 거 지정할 때 쓰는 것이 머리바닥글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뭐 날짜 및 시간, 슬라이드 번호, 페이지 번호이겠죠. 그 다음에 개체는 뭐냐면 파워포인트 내에서 이용할 수가 없는 다른 형태의 그림들, 덩어리 형태를 가져올 때 쓰는 것이고요. 제일 뒤에 활용도 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영상을 넣을 수 있고요. 오디오, 소리를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었던 백그라운드에 BGM을 깔아줄 때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삽입이라는 곳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37페이지에 보시면 섹션 1번에서의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 아래 이거 했던 거니까 안 할게요. 페이지 넘어갑니다. 138페이지 겁니다. 섹션 2번이겠죠? 자, 문서 불러올게요. 2번의 문서. 섹션 2번 불러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나온 것이 138페이지 위쪽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슬라이드 3번에 사행 오열의 표를 넣으랍니다. 가봅시다. 3번 슬라이드 선택. 비어 있는 줄 알았더니 얘가 무엇입니까? 개체 상자가 이미 나와 있네요.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이 상자가 만약에 없었대요. 이 상자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에 갈까요? 삽입 메뉴에 가주어서 표에 가주어서 문제가 원했던 사행 오열자리를 만들어 갖고 오시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 말은 뭡니까? 얘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잘 보시면 이 개체 박스는요 6개의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박스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표. 두 번째가 차트. 세 번째가 스마트 아트. 네 번째가 일반 그림, 사진. 다음에 온라인 사진, 다음에 영상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표를 만들어 주라 했으면요. 누굽니까? 얘를 누르셔야 합니다. 눌러볼까요? 뿅 눌러보세요. 묻죠? 몇 행 몇 열이랍니까요? 4행 5열입니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 4행 5열이겠지? 4, 5 넣으시면 안 돼요. 그쵸? 열과 행이 반대로 좀 돼 있었어요. 4행 5열입니다. 그래서 확인 단추를 꾹 누르시면 이 개체 틀 안에서 표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처럼 개체 박스가 있는 경우에서의 그림을 넣으래요. 표를 넣으래요. 스마트 아트를 넣으랍니다. 라고 한다면 이 박스 안에 있던 이 단추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 표를 4행 5열 만들어 했었는데 만들어 볼게 삽입 누르시고 난 다음에 표에서 4행이랍니다. 5행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실은 같은 결과인데 시험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항의 의미가 좀 달라서 그런 것이에요. 당연히 얘가 없다면 얘로 하셔야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이렇게요. 자, 이어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슬라이드 5번의 문제로 가볼게요. 5번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다가 육행사열의 표를 넣으랍니다. 아, 보세요. 오른쪽 빈자리에다가 표를 넣을 건데 개체상자가 준비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삽입 메뉴에 가서 표에 가서 직접 가져오시는 거예요. 얼마를요? 6행의 4열입니다. 그러면 6줄에다가 4열 넣었던 것. 마지막에 있는 네모 칸을 클릭을 뿅 누르시면 돼요. 그럼 만들어지죠.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끝내고 다음 문제를 가려면 선택은 해제하셔야겠죠. 됐지요? 자, 이어갑니다. 138페이지 아래에 있는 섹션 세 번째에 있는 문서를 풀기 위해서 열기를 통해서 문서를 불러올게요. 자, 챕터 세 번째에서의 3번 섹션입니다. 자, 파일 준비되었으면 139페이지에 예제 문제를 준비할게요. 자, 페이지에 139에 보시면 예제 문제 Q1부터 5번까지 있는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Q1번입니다.
슬라이드 3번 A랍니다. 눌러볼게요. 표가 보이네요. 이때 표를 밝은 스타일 2에 강조 4 스타일로 변경을 합니다. 스타일은 제가 뭐랬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덮어 씌우는 형태를 스타일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의미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에 어렸었을 때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왜 그 주주, 미미, 막 바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바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옷의 세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옷만 따로 팔아요. 가방 하나 있고 모자 있고 신발 있고 뭐 스커트 막 해주어서 뭐 트래블 바비에서 여행 가는 바비 세트 있잖아요. 그 스타일을 입혀놓으면 얘는 여행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들을 몽땅 다 한 방에 덮어버리는 것, 우리 이것을 몽땅 다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표를 선택합니다. 하면 상단 위에 보세요. 도구 메뉴가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그 중에서의 레이아웃은 뭐고 그리고 디자인은 무엇이냐? 디자인은 모양, 전체, 표 전체 모양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해서 표 전체에서의 스타일을 어떻게 합니까? 표 전체 색상을 어떻게 합니까? 표 전체에서의 선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레이아웃 눌러보시면 전체가 아니에요. 요소 하나하나입니다. 하나하나에서의 한 줄을 뺄까요? 한 열을 넣어줄까요? 어느 거 하나에 대해서 보면 나온 것이겠죠. 즉, 이 문제에서는요, 첫 번째 문제가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전체에 대한 사항이었으니까 디자인에 오시는 게 맞고요. 그중 표 스타일에 펼쳐보기를 쿡 누르신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뭘까요? 밝은 스타일 2번입니다. 밝은 스타일이니까 밝게 있는 구역 중에 한 가지겠죠? 그 중에서 찾아보는 거죠. 밝은 스타일 2번에 강조 4번이었네요. 이거죠, 이거. 밝은 스타일 2번에 강조 4입니다. 눌러서 보시면은 한 번에 모양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추가할 사항이 있어요. 줄무늬 열 옵션을 지정하시고 줄무늬 행은 해제하랍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타일 왼쪽에 보세요. 옵션 사항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때에 지금 보시면요. 줄무늬 행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얘의 기능이 뭘까요? 체크 한번 빼볼까요? 보이시나요? 줄무늬 행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아시겠죠? 문제는 뭐랍니까? 줄무늬 행 되어 있는 것은 해제하고 줄무늬 열을 넣어줍니다. 얘네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보이시죠? 그쵸? 세로와 아니면 가로 형태에 대한 선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실까요? 슬라이드 세 번째에 보시면 세 번째 표에 홍보부 아래쪽에 행을 추가합니다. 어디일까요? 홍보부는 여기에 있는 곳이네요. 행은 가로일까요? 세로일까요? 아시겠지만 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줄을 더 추가해 넣어라의 말뜻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는요, 홍보부만 선택하셔야 돼요. 표 전체가 아닙니다. 홍보부만 선택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한 줄을 넣을 겁니다. 표 전체에 대한 사항일까요? 일부일까요? 일부였겠죠. 그러면 상단 메뉴에서의 레이아웃 들어가 보세요. 전체는 디자인, 일부는 레이아웃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에서에 나와 있기를 행민열이라고 하는 그룹에 보세요. 보시면 삽입이라는 것에 추가된 사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까요? 이 홍보부 아래쪽에 추가할 것이니까 아래에 삽입을 쿡 눌러서 아래 한 줄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6번 슬라이드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삽입을 넣었다면 삭제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삭제인데 가셔서 현재 있는 열을 삭제하시든지 행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 있는 요겁니다. 여기에 있는 곳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해 보세요. 클릭해 보세요. 이 상태에서 행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워지겠죠. 열쯤 뭡니까? 얘가 지워지겠죠.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 위쪽에 보시면요. 병합과 분할도 시험에 나온 문제거든요. 자, 병합은 뭘까요? 합치기입니다. 하시면 나는요. 여기에서의 기타에 4개에 있는 행을
한 개로 합쳤으면 합니다 할 때에 얘를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였던 병합을 눌러보겠습니다. 뿅. 한 개로 합쳐지죠. 다음 여기에 팀장 이상경 외 12명입니다. 난 여기에 있는 요 칸 한 개를요 두 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택해 주세요. 커서를 갖다가 놓으신 다음에 상단 메뉴 셀 분할 눌러서 어떻게 분할하시겠습니까? 열 아니요 가로의 행으로 두 개를 나눠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열은 없어요. 하나고요. 행에다가 2를 만드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두 줄로 나눠진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표 만들었을 때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만들었는데 표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유독 한 군데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좁아질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럴 때 나는 여기에 있는 열들을 다 똑같이 맞추고 싶어서 라고 할 때 이용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아웃 들어가시면 너비 같게, 높이 같게라는 것이 있어요. 높이는 뭘까요? 행 높이. 너비는 뭘까요? 양쪽의 가로입니다. 이때는 열 너비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면 똑같이 맞춰주시겠죠. 이것도 시험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마지막 표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높이와 너비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었던 이 표에 가로의 너비와 세로의 높이를 얼마에 얼마로 지정하세요. 나왔던 문제거든요. 세로의 높이를 만약에 7로 8로 합시다. 너비를 20으로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은 문제에서 지정된 크기의 가로, 세로 높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메뉴만 잘 찾아 들어오시면요. 메뉴에서 찾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경로만 잘 찾아 들어가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그 문제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래에 보시면요. 세 번째 문제 보실게요. 슬라이드 6번 가볼까요? 6번에 와서 마지막 행을 삭제합니다. 어디인가요? 중국을 지워주어라 말 뜻이었겠네요. 그러면 중국에다가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상단 레이아웃 들어가셔야겠죠? 다시 말합니다. 디자인 메뉴와 레이아웃 도구 메뉴의 차이점은요. 디자인은 표 전체를 변경할 때, 레이아웃은 요소 하나하나 변경할 때. 지금은 한 줄을 지울 것인가 요소이겠죠? 지금 중국 지정하신 다음에 삭제를 눌러주어서 행 삭제를 누르시면은 그 줄만 지워지겠죠. 이런 식이 되죠. 삭제에서의 행 삭제입니다. 이어서 3번 슬라이드, 제가 지워버렸네요. 무난하죠? 자, 3번 슬라이드에서의 표의 높이와 너비를 지정해 볼까요? 표를 지정하세요. 표의 높이와 너비는 전체와 연관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입력하시면 이는 어려운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로의 가운데에 맞추랍니다. 가로의 가운데란 건 뭘까요? 왼쪽 오른쪽의 가운데 말을 알 뜻이겠죠? 자, 얘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6개 보세요. 자, 누구일까요? 자, 얘가 1, 2, 3, 4, 5, 6 순서였다면 가로의 가운데 누굴까요? 2번이었겠죠. 그쵸? 세로의 중간이었으면 누구일까요? 5번에 있는 것이겠죠. 위아래 가운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입력할 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Q5번의 문제 보시면 슬라이드 3번에서의 기타 열 아래의 빈칸들을 모두 병합제어라 우리가 아까 해봤었죠? 먼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메뉴에 가시면 병합 메뉴가 있었습니다. 눌러주면 끝났을 문제이겠죠. 됐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자, 여러분 다 참 길죠? 한정 이제 깁니다.
다음 주 토요일날 오셨을 때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섹션 4번에 있는 이미지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삽입에 대한 사항이 지나가면 파워포인트 수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빨리 끝마치고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MS 워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그대로 들고 오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시간쯤 됐을 때 이런 멘트를 얘기하면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다가 쓸 겁니다. 수업은 종료했고요. 이제 퇴실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라고 제가 찍을 거니까 그걸 보시고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퇴실 신호를 찍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신호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31분 됐네요. 31분째 보내겠습니다. 지금 제 신호 보냈습니다. 보냈으니까 아까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그 HRD 출결 관리 앱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이 되어지면 오른쪽 아래에 신호라는 것이 있어요. 눌러 들어가시면 퇴실 단추가 활성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퇴실되어지면 퇴실 시간이 입력됐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제가 혹시라도 오차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직 두 분이 안 됐어요. 이게 무선 신호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 좀 에러 날 때도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비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하시면요, 저한테 제가 수업을 토요일 오전 10시잖아요. 10시 이전에 오픈 채팅 단톡방에다가 얘기해 주세요. 누구누구 비대면 수업 하겠습니다. 얘기하시면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전체 10분 다 정상 주행 추석이 10분 됐고요. 다 체크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이었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첫날은 수업을 거의 30년 가까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업은 떨려요. 다음 주 수업은 좀 더 원활하게 수업을 좀 진행해서 좀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영해서 찾은 다음에 끄고 계십니다. 아예 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아까 했을 때에 나오잖아요. 단어를 찾았다라고 해요. 한 다음에 찾기에서 하겠죠. 끄고 받기. 끝. 그 다음에 다음 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깝죠.